안녕하십니까? 질부쌤입니다. 강의를 이렇게 왜 다소 나눠서 끊고 하냐면, 1시간이나 2시간 동안 쭉 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제가 어디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찾기가 좀 불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것만 알아보고 싶을 때 발췌독하기가 좀 어려워서, 발췌 시청이겠죠? 네, 그거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5분 단위로 끊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고 싶으신 분들도 5분이나 10분 정도의 집중력은 괜찮으신데 1시간, 2시간, 저는 원래 쉬는 시간 주지 않고 강의를 좀 하는 편이라 3시간, 4시간 가는 경우에 좀 힘들어 하십니다. 현장에 있으면 사실상 이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실제로 만남에 있어서는 3시간, 4시간 가도 전혀 어떤 지루함이나 이런 게 없으신데 강의를 이렇게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끊습니다. 좀 양해를 구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단어가 앞으로는 근저당이나 가압류라는 말이 될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경매 표기로 봤을 때는 어떤 게 주의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용어부터 하나 알려드릴게요. 근저당은 전제를 적어놓을게요. 물건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리고 가압류는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가압류는 등기부에 표기를 해놓고 나서 이 가압류를 토대로 강제 경매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가압류에 표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대여금이라든지 채권에 관한 증서를 통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이 판결문으로 넘길 수 있는 게 강제 경매이기 때문에 이 판결문에 따른 집행문으로 강제 경매에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강제 경매라는 용어는 그냥 채권 금액을 가지고 어떤 서류에 대한 확정사항이 증명이 됐을 때 경매에 넘길 수 있는 방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근저당같이 전세권같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 문서를 가지고 넘겨버릴 수 있는 물건을 임의경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임의경매에 넘길 수 있는 것은 물건과 연관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압도적으로 임의경매를 훨씬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주로 근저당이 은행 같은 곳에 잡혀 있어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해되시죠 이제? 그럼 이제 여기다 하나만 단어를 더 붙여보면 물건은 흡수 배당한다. 아래에 있는 권리를 싹 다 빨아들인다. 이 느낌. 채권은 안분 배당한다 해서 아무리 날짜가 달라도 똑같이 비율대로 정산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전제로 깔고 다음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복된 금액이 어떤 의미냐면 근저당을 22년 1월 25일에 SBI 저축은행에서 3억 2천을 잡아놨죠. 근데 SBI 저축은행이 임의경매로 넘겼으니까 경매 신청 채권자가 근저당 갖고 넘긴 경매, 임의경매 넘긴 사람인 건 알겠죠. 근데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이 다르니까 경매 사이트는 프로그래밍상 이 금액도 반영하고 이 금액도 반영해가지고 총액을 5억 6,200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느낌 아시겠어요? 근데 이 금액 두 개가 더해져야 되는 금액인지를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 더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SBI 저축이 처음엔 3억 2천을 잡아놨지만 중간에 회수가 좀 됐겠지. 22년부터 24년까지 2년 동안에 하나도 돈을 안 낸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3억인데 2억 7천으로 줄어들었으니까 5천만 원을 갚았네요. 이 5천만 원을 갚았다고 해도 이 금액 두 개가 다 더해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걸 빼고 최종 임의경매 넘긴 금액 요거를 가지고 배당에 산정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은 볼 줄 알아야 돼요. 두 개가 나와 있다고 두 개를 다 더한 금액을 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 금액만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음번 사이트에 새로 개발되고 있는 거에는 반영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아까 지금 제가 SBI은행이 강제 경매, 임의경매 신청 채권자라고 했잖아요. 경매 신청 채권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어떤 그 권리를 갖고 있으면 등기부상에 그냥 채권자죠. 채권자도 여러 명 있었잖아요, 방금. 근저당권자도. 그런데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명 아닙니까? 한 명. 그럼 이제 초보적인 단계의 질문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그럼 그 경매 신청한 채권자의 돈부터 갚아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경매 신청자의 채권자는 그냥 대표로 경매를 넘겼을 뿐이에요. 대표로. 그러면 배당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권리 순서 혹은 날짜 순서대로. 채권 같은 경우에는 날짜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권리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다 안분해서 똑같이 나눠줍니다. 가압류나 채권을 잡아놨던 사람은 1번 순서에 있건 10년 뒤인 10번 순서에 있건 이 1번과 10번의 금액을 비율대로 나눠주는 게 안분이에요. 이게 채권입니다. 물건은 얘보다 좀 센 권리니까 야, 내가 먼저 근저당을 잡았는데 뒤에 있는 사람 거를 똑같이 나눠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내 돈 먼저 줘. 이게 근저당 같은 물건의 개념이에요. 내 거를 먼저 줄 수 있다.
그래서 경매 시청자의 채권자의 권리는 물권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채권은 물권과 채권으로 다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권은 채권보다 조금 일반 채권보다는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건 근저당하고 전세권 두 개가 있어요. 전세권은 민법적 개념이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두 개가 이제 물권이라서 밑에 있는 돈을 싹 흡수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는 그냥 다 나눠 갔지 뭐 안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경매 신청자의 채권자의 권리는 경매 신청하는데도 돈이 들죠. 이걸 이제 집행비라고도 불러요. 이거는 영순위로 배당됩니다. 일반적인 금액으로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한 39평이나 59평을 제일 많이 하겠죠. 주택상으로. 그런 거 정도 넘길 때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배당되어 없어져요. 이거는 낙찰받는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경매를 넘겨보신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자, 소유권, 근저당, 가압류가 하나 중간에 껴있네요. 그죠? 근저당 전부 다 물권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럼 얘들이 갖고 있는 권리는 얘가 만약에 한 4억에 낙찰됐다 칩시다. 배당, 아래 안분하지 않고 이 세 개는 다 빠져나가네요. 마찬가지 SBI 저축은행까지 3억 다 빠져나갑니다. 가압류는 원래 금액에서 비율대로 나눈 금액만큼 가져가는 게 맞는데 가압류 밑에는 아무 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남은 잉여 금액을 가져가겠죠. 여기까지 갔으면 뭐 5억 넘어버리니까 가져갈 돈이 없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배당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요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임의경매라고 해서 갑 4에 표기되어 있는 권리가 있어도 이 권리는 여기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눠서. 이거는 권리가 아니고 경매를 넘겼다. 신청을 했다는 뜻이고 얘들만 권리가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임의경매로 표기되는 걸 아까 뭐라 불렀냐면 경매 기입등기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이해되시죠? 천천히 올라가면 이제 이렇게 됐고 경매 신청자의 채권에 관한 설명도 드렸습니다. 가압류가 안분배당이고 근저당이 흡수배당이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안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의 권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낙찰을 1억에 받았다. 그러면 이거를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 갖는 걸 안분이라고 합니다. 낙찰 금액의 비율대로. 그래서 뭐 여기 얘가 5천, 2천이다 그러면 5천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채권 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1억이라는 금액의 비율로 환산해서 나누는 거고 흡수배당이라고 하는 건 아래 순서의 권리보다 먼저 있으면 아래 거를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권리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배당의 실제에 대해서 지금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